지금 제 나이 35에 건축사를 땄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딴 케이스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초봉이 이제 4천만 원에 가까운 때는 사실 6천만 원, 7,800까지도 보이네요. 한 1, 2천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절망편도 봐야겠죠. 이것도 역시 올해 뉴스입니다. 2023년 내 초임 2천만 원대 평당 4, 5만 원. 보통은 내규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정확히 알기 위해선 바로 포괄임금제라는 것과 퇴직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 얼마다라고 하고 죽어라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원래요 법적으로 추가 근무는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명시해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위배돼. 그래서 무효 처리가 돼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 된 다음에 소득은요 5,555만 원이 아닙니다. 555만 5천 원이에요. 기준이 1,000원이고요. 건축사는 3,8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만 34살, 35살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건축사를 따는 부분들이 슬슬 생기면서 궁금해졌습니다.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건축사 합격률이랑 설계사무소 들어가서 일할 때 초봉, 그리고 건축사가 되었을 때 수입에 대해서 짧고 굵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는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업무, 제반 건축 행정을 수행하는 기술직이며 이런 업무는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본론인 합격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은 최근 10년 자료를 갖고 왔고요. 안 보이니까 저는 잠깐 끄고 네. 최근 10년 자료를 갖고 왔고요. 여기 응시자 수, 합격자 수, 그리고 이게 합격률이 되겠습니다. 합격률은 평균 10.92%로 되어 있어요. 한 해 평균 합격자 수는 약 659명, 평균 응시자 수는 6,020명이라고 합니다.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2015년도, 그러니까 이때가 합격률 17.51%며 전체 합격자 수가 904명 나왔던 2015년도에는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38세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때는 합격자 평균 연령이 만 40세, 그리고 2017년도엔 합격자 평균 연령이 만 39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비슷할 테니까 지금도 3040이 제일 많고 보통 38세에서 41세 이 사이에 평균 연령이 포진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제 나이 35에 건축사를 땄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딴 케이스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최연소 응시자와 최고령 응시자를 뉴스 기사에서 다뤄줬었는데 한 2018년도부터는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연소이신 분들은 보통 만 25세에서 28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59세에서 60세 수준이었습니다. 10년간 총 응시자 수는 84,285명, 총 합격자 수는 9,230명이라고 합니다. 한 해 건축학 관련된 학부 그리고 전문대까지 합해가지고 대략 한 7,000명 정도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축사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건축사를 따기 위하면은 실무 수련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실무 수련을 하기 위해서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직으로 들어간다면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희망편입니다. 대한경제뉴스와 블라인드에서 갖고 왔고요. 23년도 올해 기사죠. 초봉이 이제 4천만 원에 가까운 때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좀 힘들었습니다. 초봉을 4천만 원 준다 그러면 정말 잘 주는 곳, 보통 이제 3천만 원 초중반, 그 이하도 2천만 원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5인 이하 설계사무소는 실수령액이 100만 원대도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온 거는 올해 뉴스고요. 대형 설계사무소들은 대략 3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 초반에 초봉이 잡힌 것으로 보이고요. 5년차가 지나면은 4, 5천만 원 선, 그리고 10년차가 되면은 한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7,800까지도 보이네요. 근데 사실은 신입사원 이후에 1년차, 2년차만 하더라도 연봉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차 같은 경우는 정말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건설사의 10년차면은 약 과장쯤 되고요. 그분들 한 7천에서 8천 정도를 받으니까 한 1, 2천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계약연봉과 실수령액을 보시면요. DA 같은 경우에 4천이라 돼 있죠. 그러면 한 달에 실수령이 291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대보험이라는 걸 떼고 대략 251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나우동인의 10년차가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실수령액은 약 418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봉 계산기 돌려보시면 정확한 실수령액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계사무소도
대형 설계사무소를 들어가면 꽤 괜찮은 연봉을 받고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절망편도 봐야겠죠. 언제 뉴스 나왔더니 이것도 역시 올해 뉴스입니다. 2023년 초임 2천만 원대, 평당 4, 5만 원. 참 이게 초임 2천만 원대라는 건 2,800에서 뭐 2,900 이 정도겠죠. 설계 단가가 30년대 제자리여서 그래서 연봉이 낮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은 공사비에서 설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약 4%. 보통 우리가 설계비라고 하면은 공사비에서 5% 또는 그 이하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4.1%라고 서울시에서 조사가 되었네요. 대형 건축사 사무소 임원이 30년 넘게 건축업에 종사했는데 설계 단가는 당시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너무 슬픕니다. 보통은 내규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정확히 알기 위해선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여기선 제가 뭘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 싶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포괄임금제라는 것과 퇴직금이라는 거예요. 포괄임금제가 뭐냐면 보통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야근을 해도 돈을 못 받아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하죠. 포괄임금제는 산정해야 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서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쉽게 말해서 너가 지금 무슨 일을 얼마나 했고 몇 시간 했고를 꼬집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퉁쳐서 수당을 급여에다 이제 녹여서 포함해서 주는 형태를 말해요. 일본 근로자라기보다는 연봉이 굉장히 높은 그 영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포괄임금제라 해서 하루에 몇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건데 대충 퉁쳐서 얼마를 주겠다라는 건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원래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로 연봉 얼마다라고 하고 죽어라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원래요 법적으로 추가 근무는 이게 연장 근로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주 12시간입니다. 주 12시간이 넘어가면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퇴직금인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명시해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위배돼. 그래서 무효 처리가 돼요. 그래서 너는 퇴직금 안 받는 대신에 연봉이 좀 더 높아 라는 말이 안 통해요. 연봉 높게 주는 것이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또 따로 줘야 됩니다. 심지어 중간 정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진짜 퇴직한 이후에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브릿지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진짜 퇴직금 보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계약서에 만약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 또는 퇴직금 포함해서 얼마를 준다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다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대댓글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 이거 관련해서도 나중에는 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한 모든 사람은 퇴직금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대보험과 무관하게 또는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았더라도 1년 동안 근로한 내역이 있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이거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관련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데 꼭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건 꼭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건축사의 소득은 얼마냐? 그 설계사무소에 들어간 직업 말고 전문직이 된 다음에 소득은요. 왼쪽 이제 가입자 수고요. 오른쪽이 평균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5,555만 원이 아닙니다. 555만 5천 원이에요. 기준이 1,000원이고요. 12월 기준이라고 하네요. 19년도는 8월 기준이라고 하고 한 달에 약 550만 원, 570만 원, 그러니까 570만 원 정도 돈을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 같은 경우는 4,100만 원, 2,600만 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대략 500만 원 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갖고 조사한 자료고 건축사 신문에 보면 건축사의 1인당 사업소득은 이건 이제 단위가 억이거든요. 1인당 사업소득은 3,270만 원, 16년도에는 3,440만 원, 17년도에 3,880만 원, 18년도엔 3,870만 원으로 10만 원 줄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연봉이 높지 않은 이유는 매출은 높더라도 그만큼 나가는 돈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설계비가 적은 것도 있지만 그 각종 공종별로 외주가 많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많아서 소득이 크게 잡히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전문직 개인 사업자의 업종별 사업 소득을 보니 건축사는 3,8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축사들의 소득의 실제 찍힌 통장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설계사무소 다니면서의 연봉이라든지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준비할 테니까 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